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1441년 명정 동구년 공기감 제조 이천이 무쇠로 화포 만드는 기술을 야인들에게 배울 것을 건의하다. 이천이 아뢰기를 지금 전지를 받자왔나이다. 동랍은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아니하옵기로 무쇠로서 화포를 주조하려고 시험하여 신이 심력을 다하여 계획하여 보았사오니 무쇠의 성질이 강하면서 굳지 못하므로 불리기가 용이하지 아니합니다. 신이 들음에 북방의 야인들이 무쇠 농기로서 연철이 되게 해가지고 군기를 만드는 자가 많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술을 알지 못하오니 마땅히 예조에 명하여 우리나라에 오는 야인에게 물어보게 하시고 만약 실제대로 고하지 아니하면 경성 사람으로 야인에게서 배운 자도 많사오니 마땅히 제주 좋은 자를 영마를 불러다가 전섭시키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니 예조에 내렸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장령 이축 등이 예의 귀양철을 경기도로 옮기라는 명령을 취소할 것을 간하였으나 듣지 않다. 이축과 우의정 허추가 아뢰기를 예의 죄가 시박에 관계되는데 가벼이 용서할 수 없어서 부처를 명하셨으니 이미 성은을 입은 것이거늘 아직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경기로 옮겨주면 실로 옳지 못하오니 내리신 명령을 거두시기 비옵니다. 한즉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아무리 여러 번 말할지라도 내 것 내듣지 못하겠다 하니 이축 등이 다시 아뢰기를 얘가 목뱀을 당하지 않고 기양 살다가 죽으면 그만해도 족한 것인데 다시 은혜의 용서를 더하여서 나라의 법을 훼손시킬 수는 없사오니 신들의 청을 좇지 않으실 수 없나이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죄의 괴수인이 마땅히 법대로 다스릴 것이나 예로 말하면 내 처음부터 죄 주려 하지 않았는데 다만 대간의 청에 따라서 죄 준 것이니 만약 그를 끝내버리려면 그만이나 버리지 않을 할진데 서울 근처로 옮겨주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냐. 너희들이 어찌 그리 고집스레 청하느냐 하였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종성가가 중광준을 보내 6가지 조목을 들어줄 것을 청하니 의정부와 예조에 의논하게 하다. 1. 1년마다 왕래하는 배의 수요를 정해줄 것. 2. 흉년에 곡식을 줄 것. 3. 모시와 표본 가죽을 줄 것. 4. 고초대 고기 낫기를 허락할 것. 5. 저희 아랫사람들을 부산포에 몸붙여 살게 할 것. 6. 동네 온천에 목욕을 허가하여 줄 것들이었다. 예조와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황희, 조화참찬, 권제, 우참찬, 이숙지 등이 의논하기를 모욕하는 것은 들어주어도 괜찮으나 그 외에는 다 허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우의정 신계는 의논하기를 한 섬 안에 뿔뿔이 두목 노릇하는 자가 5, 6명이나 되는데 저마다 자꾸 달라게 키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배의 수요를 정하여 달라는 것은 마땅히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지금 그 청을 들어주면 또 종은차랑, 종무지, 조전 등이 반드시 이번 예를 끌어들어 서로이 따라와서 청할 것이니 형편이 심히 곤란할 것입니다. 만약 성가의 청이라 해서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성가와 종정성은 한 집안 사람이니 종정성에게 허락해준 배의 수요에다가 1, 2척만 더 하여주면 될 것입니다. 청구한 곡식에 대해서는 관례로 주는 30석에다가 10석만 더해주면 될 것이며 목욕하자는 것은 역시 허락해주는 것이 좋고 그 밖에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좌찬성 하연, 우찬성 황부인, 예조판서 김종서, 참판 윤영 등은 의논하기를 종원칠은 도서를 받았고 배는 1년에 7척으로 이미 정하였으므로 성가가 이것으로 전례를 삼아서 청구하는 것이니 형편이 굳이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가의 세력이 얹힐만 못하니 1년에 배 4척으로 정해주니 좋겠sap고 또 그 섬의 기근이 태심하다니 청하는 곡식은 10석을 더 주고
부산포에 몸부져 살자는 것은 한 집만 허가하고 목욕하자는 것은 예조에서 동평간의 공문에 의하여 정부의 보고한 후에 허락하는 것이 좋겠으며 그 밖은 다 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하의원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문무과 출신에게 관직을 제수할 때 원전의 예에 따라 할 것을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다. 원전 1관의 내용에 의하면 문과 출신은 이미 시행한 과거 경례에 의하여 시험쳐 뽑는데 그중에 뽑힌 자로서 을과의 제1위는 바로 종류품에 올리고 제2위는 정칠품에 제3위는 종칠품에 올리며 병과는 모두 정팔품과 종팔품에 올리고 진사는 모두 정구품과 종구품에 올려서 모두 다 서울과 외방에 걸맞는 벼슬자리 빈 곳에 차례대로 임명하는데 원래 관직이 있던 자는 한 등급 올렸으며 무과의 1등은 바로 종칠품에 올리고 2등은 종팔품에 3등은 종구품에 올리어 모두 무관직에 임명하는데 원래의 관직에 있던 자는 한 등급 올려주게 되어 있다. 지금은 이 법에 따라서 문과의 을과 3인과 무과의 1등 3인은 다 서용하되 그 밖은 서울과 외방의 벼슬자리가 비어있는 곳이 부족해서 곧 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원전의 제도에 어긋남이 된다. 근자 새로 정한 산관의 법은 실직과 다름이 없으니 마땅히 지금부터는 을과는 이미 시행한 경례에 따라서 서용할 것이고 병과로서 원직 종팔품 이하와 백신은 모두 정팔품 상관을 제수하고 그 진사와 원직 종구품 이하와 백신은 모두 정구품 상관을 제수하고 그 외의 원직이 있는 각 품 중의 병과와 그 진사는 모두 한 품계씩 가자하고 분관에 응하는 자는 예의에 의하여 각 관에 분속시키고 관례대로 구품에 서임할 자는 전의 산관과 같이 하여 벼슬을 내리고 전례대로 팔품에 서임할 자는 그 품계 그대로 벼슬을 내리어 차례로 승진, 전직, 거관하게 할 것이며 무과도 역시 원전에 의하여 품계를 정한 대로 2등은 종팔품 산관을 제수하고 3등은 종구품 상관을 제수하는데 원래의 관직이 있던 자에 가자하는 것은 무관직의 벼슬 자리가 빈 곳에 임명할 때는 역시 문과 예의에 의하여 걸맞게 임관할 것으로 항식을 삼으라 하였다. 백신은 벼슬이 없는 사람이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왕실의 유복친의 서용법을 이조에 전지하다. 앞서 전지한 내용 중 왕실의 유복친을 서용하는 법에 백신은 처음에 팔품을 주게 하였고 무릇 관직을 받은 자는 15개월이 차기를 기다려서 가자하게 되어 있으나 4품 이상의 가자는 조사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고 관직을 받은 뒤에 20개월이 차기를 기다려서 상관이 되게 하였다. 선함으로 오래된 자는 돈영부에서 이름을 기록하여 계문하고 임시에 서용하되 그중에 재간이 있어 쓸만한 사람과 특지로 제수하는 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게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이미 성립되었는데 세칙이 아직 상세하지 못하였다. 관직을 받고 15개월이 차서 가자한 후에 20개월에 차서 상관이 되었다가 다시 서용이 되어서 또 15개월이 차서 가자하게 되면 먼저 번 수직하였을 때의 가자한 뒤 5개월은 통계되지 못하여 잠옷 옳지 못하게 되니 그 가자한 후 상관되기까지 전까지의 5개월을 상전 통계의 예의에 의하여 다시 서용할 때 통산하여 가자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2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수령과 만호 천호의 서용법을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다. 수령과 만호 천호가 이미 부임하여 근무하다가 병으로 해임된 자는 병을 칭탁하고 벼슬에서 벗어나려고 꾀한 예가 아니나
그러므로는 상항의 사유로 각기 해임된 뒤에 건무 월수가 미달 한 수를 계산하여 그 기간에는 수용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동지 망골례를 행하다. 본조의 하례는 정지하였다. 의정부에서 표리와 안마를 올리고 여러 도에서는 전문을 올렸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4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대관들이 예의 귀향설을 원래대로 할 것을 간하다. 대관들이 전부 나와서 말하기를 예의 제는 불충한 자들과 작당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법에 쫓아서 다만 외방에 귀양 보내기만 하였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산으로 양이하였으니 실로 옳지 못하옵니다. 청하옵건대 귀양 같은 곳으로 돌려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은 어찌 그다지 고집하는가. 이 사람을 끝내버린다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찌 방환할 데가 없겠는가. 경들의 청은 듣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함으로 대관들이 다시 청하기를 예의 죄는 과실로 지은 죄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다만 의친이라 하여 너그레 용대하시어 방출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건기로 옮기시니 신들은 실로 유감이 되옵니다. 청하옵건대 신들의 소망을 받아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얘가 실로 어리석고 미혹하여 그 형의 불의를 잘못 따랐으나 이것이 끝내버릴 사람이 아닌데 경들은 어찌 이다지 고집하는가. 나는 끝까지 들을 수 없노라 하였다. 대관들이 다시 아뢰기를 법이란 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만약 삼가지 아니하면 홍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더욱 삼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등의 죄는 나라 사람이 다 이르기를 죽여야 한다는데 전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와 다만 외방에 쫓아내기만 하시고 그 도당인 예를 구례에 귀양 보내기만 하시니 국민이 다 실망하였었고 이제 또 대이에서 딸도 못되어서 서울건지로 양이하시니 국민이 다 이르기를 예 등의 죄가 지극한데 어찌 전일에는 먼 외방에 두었다가 오늘에 와서는 갑자기 서울 근처로 옮겨주는가 합니다. 그늘 문승유의 사건을 너무 가벼이 처단한 배단이 이번 일을 열어준 것입니다. 신들의 청을 아니 들어주지 못하십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말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의정 신계 조화찬성 하연 우찬성 황보인 등과 전제를 의논하다. 의정 신계 조화찬성 하연 우찬성 황보인 조화참찬 권제 우참찬이 숙치 대제학 정인지 호조판서 정본 예조참판 윤형을 불렀다. 왕세자가 신계 등과 면접하고 전제를 의논하였다. 조금 뒤에 왕세자가 또 하연과 도승지 일생손 서운 판사 이순지를 불러보고 공법의 연분을 감사들의 아랜대로 정할까 혹은 조정의 관원을 보내어 정할까 등 것이 좋을까를 물으니 모두 조정의 관원을 보내어 정함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참여간 각 훈계의 가자하는 법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참여의 각 훈계의 가자하는 법으로는 15개월 안에 성적이 상위 2번 이상이면 가자하고 하가 한 번에 중이 잇따라 2번이나 2번이면 파출하고 중이 사이사이 2번이거나 천이 한 번, 중이 한 번, 상이 한 번 되거나 하면 그냥 두며 15개월 안에 3고가 차지 못하였더라도 천이 한 번, 중이 한 번인 자와 상이 한 번, 중이 한 번인 자는 그냥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참외는 7품 이하이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예를 귀양처로 돌려보내라는 사헌부 사관원의 상소
신하의 죄가 불경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불경한 사람은 천지간에 용납할 수 없으며 나라 법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얘가 인의 불경의 도당이 되어 함께 시박을 범하였으니 마땅히 그 죄를 밝게 다루어서 악으로 제약당한 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특히 의친이라 하여 제대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다만 외방에 귀양 보냈으니 이것은 얘에게는 만번 다행한 일이오매 얘 자기로의 할 일은 본분을 지켜 귀양살이에 가만히 있어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옳겠거늘 지금 와서 제 아내를 시켜 말씀을 올리어 감히 천청을 괴롭게 하였으니 그 불경한 마음이 더욱 드러났사옵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그 죄를 관대히 하여 도리어 인사를 베푸시니 신들은 그에게 거룩하신 총명을 위하와 애석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구보 여론을 떨으시와 그를 기양 같은 곳으로 돌려보내시어 악에 작당한 불경한 죄를 징계하옵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6일 신사 네 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 정갑손에게 주육과 약을 하사하다. 정갑손에게 주육을 내려주고 이날 약을 내려 그의 어머니를 봉양하게 하였다. 이때의 갑손은 이로써 소환되어 서울에 있었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보이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왕비와 함께 금성대군 집에 거처하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1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문노 백관이 성절을 할애하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1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전제 상정소에서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누고 연분을 9등으로 나누는 조세법을 정하여 아래다. 전제 상정소에 전지하기를 토지 결복의 계정 및 전품의 등급과 연분의 고화를 분간하여 조세받는 법을 정하되 먼저 충청도의 청안 비인과 경상도의 함안 고령과 전라도의 고산, 광양 등 6고을에 금년부터 시험으로 시행하고자 하니 그 시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의논하여 올리라 하니 전제 상정서에서 의논하기를 1. 본국은 고려 때 예법을 그대로 써서 토지를 3등급으로 나누어 모두 방면의 수를 쓰고 면적을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지질의 고척이 남쪽과 북쪽이 같지 아니한데 그 전품의 분등을 8도를 통한 표준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다만 1도로서 나누었기 때문에 세 등급의 전지가 고측이 같지 않으므로 납세의 경중이 아주 달라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니 심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 도의 전품을 통고하여 6등급으로 나눈다면 그의 전품이 바로 잡히게 되고 조세도 고르게 될 것입니다. 1. 하등증 1결의 면적은 15무로 기준을 삼고 먼저 1. 그 소출의 수량을 정하였는데 대체로 상상년의 1등 수전의 소출을 80석으로 정하고 6등 수전의 소출을 20석으로 정하고 그 사이에 4등급을 고르게 나누어 2등 수전의 소출을 68석, 3등 수전의 소출을 56석, 4등 수전의 소출을 44석, 5등 수전의 소출을 32석으로 정하며 한전의 소출은 수전의 수량에 준하여 전례에 따라 절반으로 정할 것이니 가령 상상년의 수전의 세납이 쌀 20말이면 하전의 세납은 콩으로 20말, 쌀로는 10말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1. 1결의 면적 57무의 수세도 역시 이에 의하여 20분의 1 비율로 합니다. 1. 상상년의 1등 전지의 조세는 30말, 2등 전지의 조세는 25말 5대, 3등 전지의 조세는 21말 1말, 4등 전지의 조세는 16말 5대, 5등 전지의 조세는 12말, 6등 전지의 조세는 7말 5대입니다. 1. 연분을 9등으로 하고 10분 비율로 정하여 전시를 상상년으로 하고 9분시를 상중년, 8분시를 상하년, 7분시를 중상년,
6분실을 중중년, 5분실을 중하년, 4분실을 하상년, 3분실을 하중년, 2분실을 하하년으로 하여서 상중년이 된 1등 전지의 조선은 27말, 2등 전지의 조선은 22말 9대, 3등 전지의 조선은 18말 9대, 4등 전지의 조선은 14말 8대, 5등 전지의 조선은 10말 8대, 6등 전지의 조선은 6말 7대, 상하년이 된 1등 전지의 조선은 24말, 2등 전지의 조선은 20말 4대, 3등 전지의 조선은 16말 8대, 4등 전지의 조선은 13말 2대, 5등 전지의 조선은 9말 6대, 6등 전지의 조선은 6말이며 중상년이 된 1등 전지의 조선은 21말, 2등 전지의 조선은 17말 8대, 3등 전지의 조선은 14말 7대, 4등 전지의 조선은 11말 5대, 5등 전지의 조선은 8말 4대, 6등 전지의 조선은 5말 2대이고 중중년이 된 1등 전지의 조선은 18말, 2등 전지의 조선은 15말 3대, 3등 전지의 조선은 12말 6대, 4등 전지의 조선은 9말 9대, 5등 전지의 조선은 7말 2대, 6등 전지의 조선은 4말 5대, 중하년이 된 1등 전지의 조선은 15말, 2등 전지의 조선은 12말 7대, 3등 전지의 조선은 10말 5대, 4등 전지의 조선은 8말 2대, 5등 전지의 조선은 6말, 6등 전지의 조선은 3말 7대이며 하상년이 된 1등 전지의 조선은 12말, 2등 전지의 조선은 10말 2대, 3등 전지의 조선은 8말 4대, 4등 전지의 조선은 6말 6대, 하등 전지의 조선은 5등 전지의 조선은 4말 8대, 6등 전지의 조선은 3말이고 하중년이 된 1등 전지의 조선은 9말, 2등 전지의 조선은 7말 6대, 3등 전지의 조선은 6말 3대, 4등 전지의 조선은 4말 9대, 5등 전지의 조선은 3말 6대, 6등 전지의 조선은 2말 2대이고 하하년이 된 1등 전지의 조선은 6말, 2등 전지의 조선은 5말 1대, 3등 전지의 조선은 4말 2대, 4등 전지의 조선은 3말 3대, 5등 전지의 조선은 2말 4대, 6등 전지의 조선은 1말 5대입니다. 1. 6등의 전지를 다 57무로 1결을 3대 이에 의하여 조세 징수를 각각 다르게 하자면 절목이 번잡할 뿐 아니라 토지의 비례로 군대에 나가고 구역에 응하는 등의 일에 계산하기가 매우 곤란하니 마땅히 전례에 의하여 결복의 광협을 등급마다 각기 다르게 분정하고 동과로 수조할 것입니다. 가령 6등 전지의 조세 7말 5대에 따라서 동과로 결을 정하면 1등, 2등의 전지는 너무 좁게 되고 1등 전지의 조세는 30말에 따라서 같은 비례로 결을 정하면 5등, 6등의 전지는 너무 넓게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넓고 좁음이 알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57무로 정한 수로서 미루어 절충하여 20말로서 동과로 결을 정하면 6등 전지의 1결은 152무, 5등 전지의 1결은 95무, 4등 전지의 1결은 69무, 3등 전지의 1결은 54무 2분, 2등 전지의 1결은 44무 7분, 1등 전지의 1결은 38무로서 조세액은 상상년은 20말, 상중년은 18말, 상하년은 16말, 중상년은 14말, 중중년은 12말, 중하년은 10말, 하상년은 8말, 하중년은 6말, 하하년은 4말이 되옵니다. 1. 6등급의 전지 결복의 실지 명적을 평방으로 계산할 때 일면에 대한 숫자에 가끔 몇이 몇 푼의 끝수가 있어서 계산이 매우 곤란하므로 6등급의 전지를 매 일면마다 100으로 평분하여 그 땅에 대한 계량의 척도로 합니다. 1등 전지의 척은 주척 4척 4촌 7분이고 2등 전지의 척은 주척 5촌 1촌 8분이고 3등 전지의 척은 주척 5척 7촌이고 4등 전지의 척은 주척 6척 4촌 3분이고 5등 전지의 척은 주척 7촌 7척 5촌 5분이고 6등 전지의 척은 주척 9척 5촌 5분이니 이렇게 하면 척은 6등급의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으나 수량은 다 그 척으로 100척을 일면으로 하고 1만 척을 적으로 하는 것이니 비록 계산에 익숙하지 못할지라도
못한 자라도 계산하기가 어렵지 아니합니다. 1. 각도 감사는 각 골마다 연분을 살펴 정하되 재상 외의 곡식의 실, 불실이 비록 다 같이 아니할지라도 종합하여 10분으로 비율을 삼아서 전실을 상상년, 9분실을 상중년, 8분실을 상하년, 7분실을 중상년, 6분실을 중중년, 5분실을 중하년, 4분실을 하상년, 3분실을 하중년, 2분실을 하하년으로 하고 수전과 한전을 각각 등급을 나누어서 아무고울 수전 아무등년, 하전 한전 아무등년으로서 아래게 하고 1분실은 9등분에는 미치지 아니하니 마땅히 조세를 면제할 것입니다. 1. 각도 감사의 계본을 혹 의정부에나 6조에 내려서 의논한 후에 아래여서 그 연분을 정하든지 혹은 조관을 파견하여 다시 심사한 후에 아래여서 연분을 정하든지 그때마다 의논해서 분부에 따라 시행할 것입니다. 1. 정전 내의 묵은 전지는 다 해마다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인데 사람들이 혹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서 해를 갈아 묵히기도 하고 혹은 농사를 게으리해서 경작하지 아니하기도 하여 토지가 묵은 것이 많으니 심히 옳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은 일부 묵은 것이나 전부 묵은 것임을 물론하고 다 조세를 받을 것입니다. 1. 속전 내에 만약 묵은 땅이 있으면 수령들로 하여금 경작자의 신고서를 바꿔서 친히 심사한 후에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고 감사나 수령관이 다시 그 수량을 조사하여 위에 아래고 조세를 면제할 것입니다. 1. 정전이나 속전 안에 수해로 침몰된 토지도 역시 경작자의 신고를 받아서 수령이 친히 답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나 수령관이 사실을 조사하여 서울에서 내려오는 관원의 고홈을 받은 후에 그 관리로 하여금 결복의 수량을 문서에 기록하게 하고 위례 아려 면세하게 할 것입니다. 재해를 입은 전지는 일부분의 재해를 제한 외에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10결 이상의 넓은 면적의 전도 손상한 전지는 수령이 친히 심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가 위에 아래인 후에 파견된 경찰관이 재해의 수량을 위에 아래어서 분부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게 할 것입니다. 앞에 말씀한 묵은 토지나 수해로 침몰된 토지나 재해를 입은 토지는 그 고을 수령이 만일 사고가 있어 친히 살필 수 없을 때에는 감사가 사람을 보내서 실제로 사실을 살필 것이며 수령이 게을러서 친히 살피지 아니한 자와 경작지를 묵은 땅으로 하거나 묵은 땅을 경작지로 하거나 해 입은 토지나 묵은 토지나 침몰된 토지를 허황하게 거짓 보고한 자는 원전의 시를 손으로 삼은 조문에 의하여 죄를 다스릴 것입니다. 1. 그 밖의 여러 가지 전지는 이번 상정으로 고치기 전까지는 우선 옛 기본법 그대로 하고 계산의 끄트머리 남는 소수도 아울러 다 넣기로 할 것입니다. 1. 일자 5결의 법은 앞서부터 행하여 오는 경례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전은 양안에 올려 있고 해마다 농사 짓는 논밭이고 속전은 토박하여 해마다 농사도 짓지 못하는 땅이다. 일자 5결은 토지의 한 필마다 천자문자의 글자 순으로 기호를 붙여 나가는데 이를 자정이라 한다. 일자정을 5결로 하는 법을 말한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13일 무장 두번째 기사 호조에서 청안과 비인지역의 조세를 하중의 예를 적용하여 받을 것을 아뢰다. 지금 각도에 파견한 경찰관의 보고를 가지고 본조에서 정부 전제상정서와 함께 의논하온 바 각도의 토지에 재해로 전체 손상된 곳은 마땅히 조세를 전액 면제하고 2분 이상 손상된 것은 그 조세를 반감할 것인데 청안, 비인, 고산, 광양, 함안, 고령 등 6고을 중에 청안과 비인 2고을에 재상이 7분 이상 손상된 곳이 있으니 새로 제정한 하중의 예의에 의하여 조세를 받게 할까 하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15일 경인 첫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경고하지 못한 비각을 헐어버릴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비각을 건설하는 것은 비석을 오래도록 전하기 위한 것이온데 건축이 견고하지 못하고 또 보살펴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무너져서 비석을 눌러 파괴하기가 쉬워서 도리어 해로운 것이 되오니 지금부터는 비각을 건설하지 말고 이미 설치된 것도 역시 다 철거하고 주위에 담을 둘러싸고 만약 흙비가 끼거나 추워 얼게 될 때를 당하면 그 고을 관원에게 명하여 두꺼운 물건으로 잘 싸서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재 여러 산능의 비전으로서 구조가 견고하고 또 보살펴 지키는 자가 있는 것은 헐어버리지 마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1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왕비의 어머니가 위독하여 문병하다. 밤 오고에 그 집에 거둥하여 문병하고 저녁에 환궁하여 안평대군 이용에게 명하여 중두를 모아 기도를 드렸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1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집현전에 명하여 장차 중궁의 모친이 죽었을 때 중궁의 상례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임금이 진양대군 이유에게 명하여 집현전에 전지하기를 중궁의 아버지가 죄를 받아 죽었는데 처자는 관노비가 되고 태종께서 의를 끊어 친척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중궁으로 하여금 상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셨다가 뒤에 태종의 유언으로서 그 어머니를 천안에서 삭제하여 설날이 되면 중궁이 혹 그 집에 거둥하여 헌수도 하고 혹 궁중에 맞아들여 모자간의 예절을 행하기도 하였는데 지금 그 모친의 병이 위독하니 만약 상사가 난다면 중궁이 상례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고전의 상과에 의논해서 올리라 하니 직제학 신석조 직전, 김문, 이계전, 은교, 정창선, 노숙동 등이 의논하기를 신들이 삼가 상거하오니 한나라 상관 걸, 상관 안의 종족이 멸망당할 때에 황후는 나이 저거 공무에 참여하지 아니했으므로 폐위되지 않았는데 황후의 모친이 죽음에 무릉의 동곽에 장사하고 그 원업에 200집을 두어 장성으로 받들어 지키게 하고 황후가 자기 사사종원들을 시켜서 걸과 안의 무덤을 수호하게 하였습니다. 거기 생각하오니 부인이 남편의 집에 시집가면 그 친정어버이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오며 더구나 지금 지종께서는 이미 의리로서 사언을 끊어서 예제를 차릴 수 없사온데 중궁은 지종과 한 몸으로서 종미를 모시고 제사를 받들면서 어떻게 혼자서 그 모친의 상례를 행하겠습니까? 전일에 태종께서 하신 처치는 권변으로 중용에 맞는 것이니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전하는 일 같은 것은 한나라 상관 황후의 사사종들로 묘를 지키게 한 고사에 의하여 사사로 그 정례를 표하게 되면 그의 사언과 공의가 함께 맞아서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중용에 이르기를 긴년상은 대부에까지 이른다 하였는데 그 주에 상복은 기년 이하는 제후에서 끊고 대부에서 강등한다 하였고 의뢰의 상복도에는 반개의 기복은 끊는다고 하였고 두시 통전은 동진의 왕삭지가 묻기를 지존이 왕후의 부친의 복이 있는가 하니 법령이 대답하기를 왕이 천하에 대한 것과 제후가 나라 안에 있는 것이 그 뜻이 다를 것이 없다 하였는데 지금도 그 말을 되게 준용할 만하다 하였고 또 효무 황제 태원 원년에 왕 진군이 죽으니 복제를 3일로 하였다 하였고 또 개원예에는 황후가 친부모가 죽으면 그에 하고 심하 사물의 복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윽이 중용과 의례에 있는 것으로 상고하건대 황후 부모의 상례에 의하여 3대 이전에는 필시 그에 관한 제도가 없었고 진나라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3일복의 의논이 있었고 당나라 때에 거애와 심하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전에 의하면 공족의 죄악의 복을 끊는다는 의논이 있고 한나라 상관 황후는 사사종들로 하여금 걸과 안의 무덤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아무리 지친이라도 죄악이 있어서 의리가 끊어졌으므로 정례를 펴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날 조상 때 이미 종사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꺼져서 친척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 정례를 다하지 못하였으니 중궁께서 평일에 모친을 만나 배운 것은 일시적 사사의 정임에 의리에 해될 것이 없겠으나 복제와 장례에 있어서는 일이 대체에 관계되는 것이니 앞과 뒤를 달리 했다.
갖게 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왕세자가 우의정 신계 조화찬성 하연 도승지 이승손 지편전 직제학 신석조 직협 지편전 김문 이계전 은교 노숙동 수찬 양승지 등을 불러보고 임금의 분부대로 전하여 말하기를 심정승이 죄를 받은 뒤에 그의 친척은 다 노비에 몰입하고 그 집을 몰수하였더니 그 뒤에 대신들이 그 집과 재물을 돌려주기를 청하므로 태종께서 허락하셨다. 또 태종께서 내리신 유교가 있어서 병균년의 가뭄으로 인하여 심시 관비된 문서를 삭제해 주자고 하는 이가 있기에 허락하였으니 그 죄는 이미 완전히 씻어졌다. 지금 만약 외고집으로 법에 얽매여서 상례를 행하지 못하면 더욱 박하지 아니한가. 그러니 중궁의 상례 행할 제도를 의논하여 올리라 하니 신계 등이 아뢰기를 죄를 받은 뒤에 태종의 유교를 받으러 이미 그 죄를 용서하고 천적까지 삭제하였으며 또 부인의 직첩까지 받아서 대궐에도 출입하였으니 신들은 중궁 중에서 행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옵니다 하니 이승순과 김문 등의 의논은 전과 같았다. 노숙동이 다시 아뢰기를 그 죄가 비록 씻어졌다 해도 선왕께서 이미 끊으셨으니 중궁은 지존과 일체로서 종묘를 모시고 제사를 받드는 터이니 지존께서 그 정례를 다하지 못하시는데 중궁께서 어떻게 행할 수 있사오리까 하였다. 세자가 이런 말을 가지고 위에 아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숙동 등이 강상으로서 말하는 것은 이치가 있을 듯 하나 그러나 그것은 변통성이 있는 의리를 생각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중궁이 상례를 행하는 것이 바로 정리에 합치되는 것이다. 대저 어미가 아비에게 쫓겨나면 마땅히 복을 강등하면 예로부터 제도가 있는 것이니 대부인이 비록 용서를 받지 못하고 천안에서 삭제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중궁이 그 어버이가 아니라고 끊을 수 있겠는가? 그리 할 수가 없는 것이니 상례를 행하는 것이 옳겠다. 다시 의논해 보라 하니 신계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옵니다 하고 이승성 김문 등은 아뢰기를 아비에게 쫓겨난 것과 임금에게 죄를 얻은 것이 그 사이에 차이가 있사오나 그러나 천안에서 삭제되지 못하였으면 평인이라면 오히려 상례를 행할 수 있겠으나 중궁은 지존의 배필이시니 지존과 한 몸이온데 대부인이 태종께 득주하였은즉 아비에 쫓겨난 어미와 다를 것이 없사오니 상례를 행하면 옳지 못하옵니다 하였다. 세자가 다시 그대로 위에 아래니 임금 말하기를 국장이나 그 애나 조상 같은 행사들은 나로서 하지 않겠으나 중궁은 마땅히 복을 입어야 할 것이다 하고 지편전에 명하여 황후로서 상례를 행하는 옛 제도를 상과에 올리게 하고 이어서 의정부에 명하여 다시 의논하여 올리게 하니 영의정 황희가 의논하기를 이미 죄를 용서하였으니 왕비는 의리상 상례를 행하여야 하며 국장으로 하여도 불가할 것이 없나이다 하고 하연 황부인 권제 이숙치 등이 의논하기를 상례를 행하는 것이 옳으며 국장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1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각 관아의 제조관 추천한 장기는 그 조에서 심사 결정하여서 영할 것을 이조와 병조에 점지하다. 각 관아의 제조가 추천한 장기를 이조와 병조에 내려주면 거기서 관직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조사하여 마감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 그 후에는 각 관아의 추천한 장기를 내려보낸 뒤에는 관직을 줄 수 있는 가부를 그 조에서 마땅히 곧 심사 결정하여 위에 아래에서 서용하기로 항식을 삼으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1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최윤덕 이천 최사의 정효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윤덕으로 영중주원사를 이천으로 중주원사를 최사의로 인수부 윤을 정효전으로 봉헌대부를 신기로 형조 참의를 김소남으로 사헌도 장량을 이계화로 사관은 좌헌납을 삼고 함길도 도관찰사 정갑손에게 자헌대부를 가자하여 중추원사를 삼고 본도 도관찰사를 거전대로 겸직시키고 최숙손으로 경상도 우도 도질제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7일
17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민무질의 처가 죽으니 관각과 물품을 하사하다. 쌀콩 아울러 두 섬과 종이 70건을 주었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1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보이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1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지편등과 춘추관에서 지평요람 등을 상징한 선비들에게 잔치를 베풀다. 치평요람과 역대병요의 주를 상정하여 여러 선비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진양대군 이유를 명하여 연회를 관리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18일 개사. 세 번째 기사. 형제와 사원부의 대궐 안의 잡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과제 방법에 대해 전지하다. 지금부터 사알, 사이약, 서방색, 반감, 별감, 소친씨와 대궐 안의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을 범한 자는 문초가 끝나가던 위에 과제하기로 항식을 삼으라 하였다. 뒤인데 위에.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18일 개사. 여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이조가 보고한 각도의 관찰사, 제체사 등의 녹봉에 대해 아래다. 이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각도의 관찰사, 제체사, 경력, 도사의 녹봉은 다 실적에 따라서 한 등급씩 낮춰서 반급하는 것이 이미 예전대로 관례가 있는데 행수의 법을 세운 뒤부터는 가령 이미 가선계를 받은 자가 햄천지로서 나가서 관찰사가 되었을 때는 그 녹봉을 내려서 제5가를 주게 하고 수5품인 자는 도로 5,6품으로 내려서 주는데 뒤에 도사가 되면 녹봉은 또 내려가서 11과 12과의 녹봉을 받게 되니 심히 무리한 제도입니다. 더구나 지금 행수의 법에는 수직에 올랐던 사람으로서 도로 직사에 내려간 자는 과전과 승업을 이미 지냈던 직사에 따라서 받고 있으니 마땅히 이 법에 따라서 이미 지냈던 분계로서 녹봉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조사의 녹봉의 과는 직사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여서 한번 내렸던 높은 과에서 영구히 내려가지 않는 것이 아닌데 오직 관찰사, 제체사, 경력, 도사의 녹봉에만 하나의 현직의 과를 막론하고 다 기왕에 지냈던 높은 과에서 한 등급을 강등하여 주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며 또 행수의 직은 실직이 아닌 것이니 마땅히 사직이나 산관을 따라서 한 등급씩 강등해서 줄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가선계는 종이 품이고 행천지는 정삼품이며 제5가는 정삼품의 녹봉이고 도사는 종우품이고 제11과는 정육품 녹봉이고 12과는 종육품 녹봉이고 과는 녹봉 등급이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19일 가본 첫 번째 기사. 조화찬성, 하연 등이 명년에 초수에 거동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하연, 조화참참, 권제 등이 의정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래기를 초수에 행행하신 후에 이미 효염이 있었사오니 명년에는 또 초수에 거동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 봄 행행하였을 때 효염이 좀 있었으나 올 가을에 갔을 때는 효염을 보지 못하였으니 내 다시 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연 등이 두세 번 거듭 청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19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좌참참 건제가 임금이 내려준 잔치에 대해 사례하는 시를 올리다. 그 서문에 이르기를 이달 18일에 승정원에 전지하시어 춘추관의 신재 등과 동료 여러 신하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진양대군에게 명하시어 지편전에 잔치를 내리셨으니 문원의 빛이 더하고 진신의 영화가 움직이나이다. 공손히 생각하오니 우리 전하께서 성학이 고명하시어 선비를 높여주시고 학문을 키워주신 다스림이 천고에 뛰어나시니 성대하시고 신제가 외람이 조그마한 재주로서 거룩하고 명철하신 세대를 만나서 이 같은 특수한 은총을 입사오니 영광되고 다행함이 비할 데가 없나이다. 감격함을 돌아보며 보답하려는 정성을 어떻게 펴서 나타내오리까. 그러하오매 비루하고 졸렬함을 헤아리지 아니하였고 삼가 당률 사운시 한 편을 읽어 올리나이다 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다행히 문명한 운수를 만나서 편백대의 성주의 아름을 받았나이다.
경련에서 돌아보고 물으심을 입쌌고 한온에서恩寵과 사랑을 받았나이다. 잔치를 주시어 영광이 더욱 무겁사오니 몸이 부서져도 본을 다하지 못하겠나이다. 천만년의 길고 긴 천명을 빌어 아침 저녁으로 붉은 마음을 다하겠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19일 가보 세 번째 기사. 개천을 깨끗이 하는 일과 풍수설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이때 집현전 수천 이선노가 청하기를 공성 서쪽에 저수지를 파서 영재교로 물을 끌어 넣을 것이며 또 개천 물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도록 검지하여 물이 늘 깨끗하도록 해야 하겠나이다 하며 그 일을 내려서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대 조화찬성 하연 우찬성 황보인 예조판서 김종서 우참찬 이숙지 예문관 대제학 정인지 판 한성부사 이맹진 예조판서 윤형 등이 의논하기를 저수집하는 일을 내년 가을을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개천물을 서울의 각 부와 한성부 낭청과 수성 금화도감 낭청으로 하여금 성내의 각 집을 나누어 맡아가지고 더럽고 냄새나는 물건을 개천에 버리지 못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도록 힘쓰게 하고 한성부의 당상과 금화도감 제조가 항상 고찰을 행하고 또 사업으로 하여금 무시로 교찰 검거하게 하소서 하였다. 좌참찬 건재가 상서하여 이르기를 풍수의 설은 의논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나 이치에 거슬리고 어긋나는 것이 없지 아니하므로 한서적에 말한 것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며 더구나 그 글에는 묘와 우단을 논한 것도 있고 도승이나 업의 건설을 논한 것도 있으며 또 한 가지 이로서 혹은 길하다 하고 혹은 흉하다 하여 말을 결정하지 못한 것도 있으니 어찌 독림 한 가지 책으로서 실행하기 어려운 검령을 얼른 청할 수가 있겠나이까. 신은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고 나라에서는 실제 효과가 없을 것을 두려하옵니다. 하니 풍수학을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독림은 풍수학 책 이름이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2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신계 등이 초수에 거동하길 청하였으나 병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다. 좌찬성, 하영, 좌참찬, 권제 등이 또 초수에 거동하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 경들이 청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면 겸양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또한 민폐가 있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다. 만일에 국민들에게 은혜가 미치는 일이라면 해야 할 것이고 하지 아니하면 경들이 굳이 청해야 할 것이나 초수에 행행하는 일 같은 것은 나 한 사람의 병에 관한 일이니 옛 사람은 그 친구의 아들이 죽어도 울었다 하는데 하물며 제 몸의 병을 내 어찌 생각지 아니하겠는가. 지금 내가 다시 가고자 하지 아니함은 효염이 없기 때문이고 민폐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 경들이 청하는 말에는 매양 작은 폐에 구애하지 말라고 하나 내가 만약 폐만 생각한다면 지난해 봄에 천재지변이 거듭 있었어도 오히려 경들이 청하는 대로 따랐으며 검년 겨울에는 아무리 흉년이라 해도 구황하는 정책만 다 한다면 백성을 살릴만 하니 오늘의 염려는 지난 가을같이 심하지 아니한데 어찌 경들이 청을 어기겠는가. 지난 가을에 간 것도 나는 본디 가고 싶지 않았으나 경들이 굳이 청함으로 내 마지 못해 따랐던 것이니 지금도 만약 해야 할 일이라면 어찌 다르지 않겠는가. 또 나이에 먹고 입는 것이 다 백성에서 나오는 것이 폐가 없을 수 없는데 그 폐가 됨을 알면서도 먹고 입지 않을 수 없으니 어찌 오직 이 일에만 민폐를 계교하여 하지를 않겠는가. 중국의 모친이 병원에 있어서 초수를 마시고자 하므로 내가 민폐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역으로 전하여 가져오게 하였거든 하물며 내 몸의 병에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 또 내가 전일에 역에 명하여 초수를 실어 오게 하였더니 물맛이 조금 변하였으나 행행한다면 날짜에 한정이 있어서 많아야 60일, 70일에 지나지 못할 것인데 역으로 전해서 실어 온다면 1년의 360일에 어느 날이고 가져오지 못할 날이 없으니 이것이 직접 행행하는 보다 낫지 아니한가. 경들의 청하는 것은 내 결단코 들을 수 없노라 하며 신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지난 가을에는 바람과 날씨가 한랭하여 효염을 보지 못했사오나 명년 봄 날씨가 화창할 때는 반드시 효염이 있을 것이오니 전하께서는 비록 민폐는 헤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나 행행하시지 아니하려는 것은 실상 폐가 백성에게 미칠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전하의 일신은 종묘 사직의 편안함과 위태함에 달려 있사오니 어찌 작은 패를 염려하여 대체를 생각지 아니하겠나이까. 명년봄에 행행하시는 것은 아니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이 종사의 안위를 가지고 말하여 청하는 뜻이 간절하고 척은하여 더할 말이 없으나 나의 대답할 말을 또한 이에 거치겠노라 하며 신계가 울면서 아뢰기를 지난 가을에도 분명한 효염이 없었고 내년 봄에도 또 효염이 없으시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한 번 더 시험하여 보신 뒤에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뜻을 내가 잘 알고 있노라 하였다. 아이고 구여운 신하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20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친상을 당한 관리들의 여용 방법에 대해 2조에 전지하다. 지금부터 경중의 구임 및 계월의 각 사람과 외방의 수령 교수관, 만호, 전호, 간목관, 찰방, 수천판관 등으로 재임하다가 친상을 당하여 복제를 마친 뒤에 만약 상당한 결혼 자리가 있으면 보고를 기다리지 말고 위에 아래어 서용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으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20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승정원 서원의 임명 방법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병조와 승정원의 서원을 최아직으로 할 때는 분계에 따라 시키도록 이미 정한 제도가 있는데 그 뒤에 전례를 상고하지 아니하고 또 승자하는 법을 세웠습니다. 서원이란 벼슬은 동반의 각 분계에 견줄 것이 아니므로 순자의 경례를 적용할 수 없사오니 비옥건대 도목장사에서 거관시키는 예의에 의하여 분계에 따라 임명하도록 항식을 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2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초수에 행행하길 거듭 청하다. 임금이 허락지 아니하므로 두세 번 굳이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 다시 생각해 보리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2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조화정은 신자승이 돈영부 주부 이 의산을 파면할 것을 간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지금 이 의산으로 돈영부 주부를 삼으셨으나 의산은 강상의 죄에 범한 자연이 파면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벼슬은 두드러진 벼슬이 아니니 무방하다 하며 자승이 다시 아뢰기를 동령부가 비록 두드러진 벼슬은 아니라 해도 이것이 얼친을 받아들이는 벼슬이니 만약 이 사람이 이런 벼슬을 하게 되며 죄지한 자를 도무지 징계할 길이 없게 됩니다. 청하옵건대 신들의 청을 들어주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의사는 왕가의 건친에게 이 벼슬을 준 것이니 너희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24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사만 국대부인 안씨가 졸하니 중궁의 친상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 6조 충주원 승문원에서 조위하였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계 조화찬성 하연 우찬성 황보인 조화참찬 권재 우참찬 이숙지 예조 판사 김종서 도승지 이승손 우승지 유의선 첨지 중추원사 변효문 등을 명하여 중궁의 친상에 거동한 일과 성복할 일에 관한 의식을 들을 의논하여 정하게 하고 이어서 염습에 관한 제구를 전부 관에서 갖추어 공급하도록 명하고 또 부위로 쌀과 콩 각각 100석 종이 200건 흰 무명 10필 흰 모시 10필 굵은 3배 100필을 주었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24일 기한 두 번째 기사. 전라도 도관찰사가 간목관이라는 직책을 혁파할 것을 아뢰다. 간목관이란 직책은 여러 섬에 기르는 말들을 새끼치고 번식하는 것을 살피는 일에 불과할 뿐인데 수령과 만호들이 다 간목을 겸해서 그 일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간목관은 목장을 순시하는 것이 1년에 두세 차례에 불과한데 이로 인하여 지나가는 골마다 창고의 곡식이 소비되어 그 배가 적지 아니합니다. 더구나 사복시에서는 매년 봄, 가을로 여러 섬에 있는 말들을 점검하고 감사로 또한 간목을 겸직하고 있는 수령과 만호의 잘하고 못하는 성적을 살피고 있으므로 간목관이란 벼슬은 없어도 좋으니 청하건대 혁파해버리고 그
여러 섬의 목양하는 상황을 전마 별감으로 하여금 감찰을 겸행하여 위에 아래게 하고 감사에게 이첩하여 출척의 자료로 삼게 하소서니 병조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2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왕비가 대부인 집에 분상하다. 분상의 중후 위에서 행궁 악차를 주인 집 대문 안의 오른편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주인의 오속친이 먼저 주인 집에 모인다. 전기에서 중문 밖에 흰 산선을 베풀고 사복이 한문 밖에 악련을 등대해 놓는다. 당연히 배종해야 할 자는 다 소복한다. 왕비가 소복을 갖추고 연에 올라서 나가면서 곡하고 따라가는 자도 곡하며 따라가는데 곡성을 끊지 아니한다. 왕비가 주인 집에 이르러 연에서 내려 곡하면서 들어가는데 따라간 자도 따라서 곡하고 오속의 부인도 다 곡한다. 왕비가 빈소의 장막 앞에 나아가 가슴을 안으면서 곡하는데 따라간 자도 다 곡하고 오속의 부인으로 당연히 빈소에 오를 자는 올라가서 상시와 같이 곡한다. 왕비가 한동안 슬프게 곡하면 찬이 곡을 거치게 한다. 따라간 자도 다 곡을 거친다. 상이가 아래기를 나시어 악차로 나가시기를 청합니다 하면 왕비가 곡하면서 안문에서 나선다. 따라간 자도 따라서 곡한다. 찬이 곡을 거치시오 하면 왕비가 곡을 거치고 따라간 자도 곡을 거치고서 악차에 나아간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2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별십이 이기가 옥대를 올리다. 내구마 한 피를 주었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25일 경자 세 번째 기사 도순찰사 정인지가 충청 전라 경상도 여러 지역의 품등을 정하여 아래다. 정인지가 충청도 청안 비인과 전라도 광양 고산과 경상도 함안 고령의 토지 품등을 정하여 아뢰었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2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왕비가 광평대군 집에 이어 하다. 이어 하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2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김종서가 대부인 안씨 집에 치전할 것을 아뢰니 거절하다. 김종서가 아뢰기를 삼강과 중궁과 동궁께서 모두 대부인 안씨에 치전하시는 것이었다. 오리까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궁과 동궁은 좋으나 나는 치전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였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27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왕비가 성복하다. 대수장군과 계두포와 두수와 죽차와 과시수와 의대와 소구를 가지고 시녀 14사람, 수사 6사람, 파지 3사람, 방자 4사람은 다 추포 장삼과 소립과 소회를 가지고 환관 30명, 사약 2사람, 방감 4사람은 다 추포 직령과 추포 두건과 마대 100피해를 가지고 소친시 8사람은 다 추포 직령과 추포 두건 마대 승현을 갖춘다. 성복이 별전의 동벽 밑에 상과 자리를 진설하여 성복이를 서양으로 차리고 왕비가 소복한 대로 자리에 나가서 곡하며 따르는 사람도 다 곡한다. 상이가 왕비께 곡을 거치고 성복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왕비가 곡을 거치고 상복이 최복을 받들고 거꾸로 앉아 올리면 왕비가 최복을 입는다. 찬이 곡하라 하면 왕비가 곡한다. 당연히 배종해야 할 자들은 다 최복을 입고 성복 위에 들어가 복향으로 서서 4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상이가 곡을 거치기를 아뢰어 청한다. 왕비가 곡을 거치고 따르는 사람도 다 곡을 거친다. 왕비는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버리고 회색과 푸른색, 검은색 옷을 입고 신어도 역시 같으며 밖에 나가려면 상복을 입는다. 황관은 옷과 모와 각대를 쓰는데 밖에 나가려면 역시 상복을 입는다. 대수장군은 긴 소매에 긴 치마고 계두포는 머리에 덮는 상포이며 두수는 상포떼기이며 죽차는 대비녀이고 과시수는 뺨을 가리는 상포이고 소구는 성긴 집신이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4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승희 홍씨의 딸이 죽다.
나이 4살이었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6일 신해 첫 번째 기사. 광평대군이 창진을 앓으니 임금이 영창군 집으로 이어하다. 광평대군 이여가 창진을 앓기 때문에 연창군 앙맹당의 집으로 이어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광평대군 여의 줄기. 여의자는 환지이고 호는 명성당이니 임금의 5째 아들이다. 홍의원년 을사 5월 임신일에 나서 선덕 7년 임자 정울에 광평대군에 봉하였다. 나이 어릴 때부터 학문에 힘써서 효경과 소학과 사서 삼경을 다 통하고 문선과 이태백 두자미 구양수 소동파의 문집을 두루 열람하였고 더욱 국어와 좌전에 공부가 깊었으며 음률과 산수에 이르기까지 그 오묘한 이치를 다 알았다. 글을 잘 짓고 글씨의 필법도 절묘하였으며 강한 활을 당겨서 멀리 쏘고 또 격구에도 능하였다고. 임금이 간이대와 정부의 일을 총관하기를 명하였더니 종합하고 정리하며 체제를 세웠다. 임금이 무안군의 후사가 없음을 추념하여 입후를 시켜서 그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여가 창진을 앓고 있었는데 임금이 심히 근심하여 여러 방법으로 치료를 했으나 끝내 효과를 얻지 못하고 죽으니 임금과 중궁이 몹시 슬퍼하여 3일 동안 조회를 거두었다. 여는 성품과 도량이 너그럽고 넓으며 용모와 자태가 탐스럽고 아름다우며 총명하고 효제하여 비록 노복이나 사환이라도 일찍이 꾸짖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였다. 시호를 장이라고 하였으니 공경하고 삼가고 높고 밝음이 장이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현명하고 착함이 의이다. 아들이 하나이니 이름이 이부이다. 처음 여의 병이 위독할 때 임금이 밤을 새워 자지 않았고 끝내 죽음에 종일 통을 수라를 들지 아니하니 도승지 이승손 등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오랜 병환이 있으신데 애통하심이 예절에 지나치십니다. 청하건대 수라를 드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 마땅히 그리 하겠노라 하였으나 날이 저물었어야 죽만 조금 드실 뿐이었다. 108영에 명하여 상례를 주관해 보게 하고 섬지중추원사 정척과 변효문 예분소윤 민관으로 호상을 하는 일을 시키고 또 동부승지 이사초를 명하여 또한 가서 보살피게 하고 초상 중에 목욕과 연습과 빈소에 관한 제구를 다 관에서 마련하였다. 정부와 육주에서 조위하는 전문을 올리니 이르기를 온화하고 술량한 쑥덕이 일찍이 종씨를 꽃피웠더니 준수하고 풍우한 자태가 문득 황천의 막힘이 되었나이다. 슬프고 깊이 대골에 감사임에 아픔이 널리 민심에 맺히나이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성상의 비통하심을 너그러이 하시어 신하들의 소망에 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였다.